김건희 최측근으로 재판 관련 타율이 상당히 좋은 서정욱 변호사의 절규 때문에 지금 이 찍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서정욱은 오늘과 그리고 전날 해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재판 중지를 검토했다며 상고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며 대법원이 이재명한테 숙이는 게 확실하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 찍들 댓글이 아주 대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헌재랑 대법원도 장악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2심과 같은 취지라는 댓글, 이 찍들도 기사를 보긴 하는군요. 바로 오늘 오전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이 기사죠. 이렇게 현재 분위기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이 믿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한덕수를 통한 빅텐트 구도인데 이게 될까요? 관련해 어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분석 안내드리며 뒤에서는 충격적인 갤럽의 조사 보고 드립니다. 벅수형 네. 나오면 그 순간부터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나는 이미 검증을 다 끝냈다. 장관급 인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자, 인사청문회하고 네. 대선 후보의 검증의 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정치 안 해본 관료 출신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들이 정치 일선으로 나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인사청문회에서 조지는 포인트하고 대선에 나왔을 때 조지는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 한덕수의 추대위원회가 뭐 어저께 이제 뭐 간담회를 했다. 이게 나오자마자 오마이뉴스에서 어제 저녁부터 조집니다. 근데 방향이 달라요. 보통 이제 후보자를 검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사청문회처럼 뭐 친척들이라든지 뭐 이제 뭐 자식들이라든지 집에. 이런 포인트 조질 것 같죠?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전방위로 집에 누가 사는지도 조지는 겁니다. 오늘. 자, 근데 이제 어제 추대위에 그 추대위원장이라는 사람 박성섭이라는 이름인데 예. 처음에 언론에 소개될 때는 결국 이제 자기가 내세운 그 이제 직책이잖아요. 전 무등일보 회장 이렇게 올린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래 이제 호남권을 강조하려고 동기동창도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뭔가 이제 했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페이크였던 거죠.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그 사람의 실체를 바로 까발립니다. 자, 무등일보는 페이커였다라고 하면서 박성섭 회장님이 한때는요 사기 930억이고요 은행 대출과 어음을 남발하셨습니다. 횡령 회사 돈 개인 용도로 쓰고요 배임으로 무려 5천억입니다. 야. 고려시멘트 지급 보증입니다. 자, 아버지한테 회사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저딴 식으로 하다가 사실 지금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럼 5천억 배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90년대 중반입니다. 이야. 90년대 중반에 네. 배임 5천억으로 걸린다는 거 지금으로 치면 한 10조 해먹은 거예요. 10조. 어쨌든 이런 인물이 지금 추대위원장이라고 맡았다. 그냥 첫방 맞은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님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네.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선 후보의 검증 무대에 올라오면 네. 대학교 때 소개팅 누구랑 했는지 좀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리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상대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캠프다 내가 그리고 상대 후보 검증팀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곧바로 한덕수 총리는 와이프부터 텁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리스크예요. 네. 그러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지나간 리스크. 그게 후보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를 대입을 해보세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희 털린 만큼 털렸다.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왔던 얘기다. 네. 지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각 의원실에서 장관급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려고 준비하는 팀이랑 대선 캠프를 꾸려가지고 상대 후보를 조지려고 만드는 그 레드팀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규모가 다르고 집합도가 다르고 눈에 불을 켜는 정도가 달라요. 거의 죽일 듯이 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싹 까발려진다는 거를 늘 생각하시고요. 반기문 후보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못 갔어요.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덕수가 지금 착각하는 게 내가 총리를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총리가 됐는데 뭐 더 있어라고 하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지금 총리까지 안 받아주면은 노무현 때 총리 시킨 사람 우리가 욕보이는 것이라라고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준 부분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한덕수는 통과시켜줘야 돼. 요렇게 워워한 게 있어요. 선수로 나오면요 그런 거 없죠. 네. 아니 지난번에 저 탄핵 한 해 만에 할 때 네. 헌법재판을 왜 임명 안 하냐 할 때 네. 조용히 있던 박지원 영감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아내분이랑은 이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바로 얘기하죠. 거기 얼마나 맞겠어요. 나 벌써 두근두근해. 네. 너무 기대가 된다고요. 이런 기대를 제
제발 충족시켜지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에 질세라 이제 이준석 사실 뭐 이제 질 겁니다만 홍준표와 단일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저 얘기를 어떤 인터뷰가 있든지 간에 꼭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단일화 없다, 누구랑도 안 한다, 네. 나는 완주한다, 이 얘기를 인터뷰마다 얘기합니다. 끝에 꼭 뭘 붙이느냐, 이제는 단일화의 디귿자도 묻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모든 인터뷰마다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그 얘기를 물어달라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를 해달라, 계속 단일화의 대사인 것처럼 떠들어달라, 나한테 단일화를 권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 자기한테 남은 거 이제 마지막 정치적 자산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홍준표가 나한테 단일화를 제안하는 거, 그거 외에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저걸 앞으로도 계속 떠들 겁니다.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안 한다! 라는 얘기를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이준석한테 권합니다. 진짜 죽고 싶지 않으면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하는 게 당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네, 단일화를 하면 진짜로 죽습니다. 그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치 비평가로서 당신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끝까지 가는 게 좋다. 네, 공감합니다. 차주 등판을 할 것 같은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안 좋은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오늘 갤럽은 저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현재 국힘과 민주 둘 다 당내 경선 중입니다. 민주당은 워낙 압도적 격차라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국힘의 경우 각 지지자들의 간극이 너무 심해서 여론조사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오랜만에 오늘 보수 표집과 진보 표집의 격차가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시죠.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저쪽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민심의 격차가 엄청난 상황에서 그 판을 바꿔보려고 문통을 기습기소한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위 서 씨의 채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 씨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상직 의원이 서 씨를 채용했을런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 씨가 증권사에 일하기도 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전혀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대개 뇌물 의심은 그냥 주는 돈이나 선물입니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선물이라고 받았으나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같은 것이거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등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 씨가 받은 월급과 체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 발표를 보고 문재인이 2억 뇌물 받았구나, 감옥 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검찰은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또 온갖 무리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 지지층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